안녕하세요. 중소기업교육연구소 박신재입니다. 오늘 아침 이슈 브리핑에서는 행정사 합동사무소 정도의 김무현 행정사님 모셨는데요. 오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뵐 때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대표님들께도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님 어떤 일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도 기업이 성장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기업에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고민이 있는 부분을 오늘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주제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주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우리 중소기업에서 이제 상품을 만들었을 때 이제 판로를 어떻게 열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 제조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상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기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노동 인력이 감소되는 현상에서 외국인만큼 중소기업의 어떤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외국인 노동 인력 관련된 비자 코드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생산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 수급을 참 어려워하시는데 오늘 행정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실제로 기업에서 도움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Q&A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노동 인력 감소와 외국인 취업을 위한 체류 코드의 이해라는 어떤 타이틀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이제 22년부터 이제 32년까지 이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 인력 전망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취업가 등 이제 체류 코드, 그다음에 특례 고용 허가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일반 외국인 고용 허가 절차, 그다음에 일반 고용 허가제, 그다음에 특례 고용 허가제 비교, 그다음에 E7 비자 관련된 부분을 순서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최근에 중소기업에서 아무래도 큰 이슈는 인력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중소기업 대표님께서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뭐 조달이라든가 뭐 팔로 여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사 노무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사 노무 중에서도 외국인 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외국인 채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비자를 받고 들어옵니다. 비자를 받는 부분인데요. 비자를 받거나 기왕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체류 코드를 변경하는 절차, 체류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노동 인력 감소가 조금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고령화 사회로 그러한 추세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심각한 부분을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련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만든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요가 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산업 분야마다 이제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타나는 부분이 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직업별로도 보면은 이제 고숙련, 이제 수요 증가, 이제 산업 구조, 서비스 변화로 이제 뭐 전문 직종이라든가 서비스 직종 관련된 여러 직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력의 이제 변화를 나타내는 어떤 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표는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추세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인 거고요. 네. 그래서 추가 필요 인력 전망 이렇게 해서 이제 취업자 수는 이제 감소의 원인이 되는 이제 공급 제약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돼서 노동 시장에 어떤 추가적인 유입이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부분인 거고요. 네. 도표는 한 번씩 보면서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를 하고 전망 후기에는 이제 추가 인력 필요가 이제 급증하는 그런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 시장의 어떤 중대한 어떤 구조적인 전환기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이제 생산인구 감소에 이제 대응을 해서 우선적으로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고령자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어떤 진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촉진을 뭐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 생산성을 높여갈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뭐 도표를 제가 쭉 같이 이제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소기업은 대부분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자 제도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우리나라 비자 제도만으로도 외국인을 기업에서 더 원해도 사실상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어떤 채용 비율을 좀 맞춰서 하고 싶어도 사실상 내국인을 채용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뭐 남동공단이라든가 뭐 안산공단이라든가 뭐 이런 공단 또 아니면 개별 입지라고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대표님들이 공장 부지를 만들어서 한 그런 입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가 보게 되면 사실상 젊은 사람들한테 대기업에 비슷한 어떤 수준으로 어떤 급여 조건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무직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그리고 제조업을 하시는 그런 어떤 제조 인력들 이런 부분도 점점 나이가 많아지시고 그러면서 퇴직을 하시고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전문적인 기술을 계속해서 넘겨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을 채용해야 되는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국인의 어떤 고용을 더 제약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외국인도 채용하는 수가 일정 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일정 수를 외국인을 채용하게 되게 되면 그 이상을 채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난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거는 E9이라고 해서 비전문 취업을 하시는 외국인들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있는 기간들이. 보통은 이제 오시면 4년 10개월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체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보통은 3년에다가 1년 10개월 정도 연장을 해서 들어가시는데 이분들은 그동안 관련된 어떤 뭐 선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CNC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잘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많이 배워서 한국어도 어느 정도 능통하고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일정 기간 지나게 되게 되면은 또 외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또 오시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성실 근로자 제도라고 해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또 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또 난관이 있어서 오시는 데도 상당히 어렵고 제한적으로 또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외국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결국에는 미국이나 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나 캐나다처럼 이민 사회로 가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나라 어떤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어떤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고용정보원에 이렇게 이런 그 자료들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도표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어떤 현황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장단기 외국인에 들어오는 어떤 수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도 우리나라 지금 다문화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또 우리나라 인력 시장도 다문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많은 어떤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인력 시장에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력들은 있습니다. 나라들은 보통 베트남 분들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외국인의 어떤 증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을 필요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산업 현장인 어떤 뭐 그 공단이라든가 이런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을 했다 해가지고 거의 26,788명이죠. 예, 8명을 이제 배정했다 이런 기사가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도자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농촌에도 굉장히 인력이 많이 심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있는데 어르신들도
본인들이 이제 광대한 어떤 농지에서 그걸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영농화되거나 자동화되고 하지만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부황작물 같은 거를 캐거나 채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작물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이제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걸 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이제 계절 근로제로 하는 부분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보도 자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법무부가 빨리 이제 획기적으로 뭔가 비자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법무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지자체하고 이런 유관기관들이 어떤 현재의 어떤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을 좀 정확하게 보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우리나라 내국인들의 취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호하는 입장에서 비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현실을 모르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자료도 법무부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이렇게 해서 법무부하고 같이 했던 자료인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법무부에서 뭔가 좀 더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이제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고 해서 뭔가를 이제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많이 오시잖아요. 이분들 이제 가족을 초청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 부모를 이제 계절 근로자로 초청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나라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나라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비율이 상당합니다. 이분들을 우리나라에서 좀 끌어안아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서 인력이 필요한데 곳곳에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상 아마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비자도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바꾸는 것들은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고충이 많아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문화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한국어도 익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충실한 우리나라 어떤 그 산업 현장에서 정말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서 인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불구하고 비자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받쳐주지가 않아서 사실상 이런 아까운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학비를 내가지고 잘 키운 아까운 인재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국제화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들 쭉 이제 나온 부분들에서 저 보여주는 내용이고 이런 학교들에서 외국인을 이제 학생들을 많이 이제 입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 나오는 친구들을 좀 풀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너무 비자를 꽁꽁 묶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많이 좀 어느 정도 제한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헤드헌터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긴 하는데 외국인을 고용하는 부분들도 자유롭게 이제 특히 이제 비전문 취업 같은 경우에도 자유롭게 나라에서 고용 허가를 이런 주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처럼 헤드헌터를 통해서 뭔가 이제 취업을 이제 연계도 하고 알선도 하고 소개를 해서 그 외국인 친구들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비자만 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직종이든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24년도 2차 신규 고용허가제, 이제 고용허가제가요. 우리나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허가제로 해서 비전문 취업, 다시 말하면 이제 단순 농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제 제조 현장에서 이제 하시는데 이분들을 취업하는 부분들은 기왕에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근무처를 변경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기업에 있다가 B라는 기업으로 가가지고 하시는 이제 근무처를 변경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러면 A라는 기업은 외국인이 나가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기업은 다시 고용노동청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신청을 합니다. 저희 외국인이 이직을 해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선정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고용노동부에서 또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또 인터뷰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노동청에서 또 신청을 하게 되게 되면은 새로이 배정을 해서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고용 허가를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자 제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 설명은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흐름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K포인트 274라는 건 뭐냐면은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9 비자라고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4년 10개월 정도가 있으면은 일을 하고 나서 고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K포인트 274라는 비자의 요건을 갖추면 한국에서 연장해서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점수제입니다. 쿼터제고 점수제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한국어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채우면 점수로 환산을 해서 점수 요건이 되게 되면은 비자를 이제 바꿔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그 K포인트 274라는 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상반기 기능 인력 3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 K포인트 274 이렇게 해서 그 시행하는 부분에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구글이나 가시게 되면은 이런 공문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법무부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아마 구글 들어가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다 노출된 부분이 많아서 이게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절차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점수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런 어떤 점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행정사가 하는 이제 인사 노무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하는 역할이 이런 걸 맞춰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몇 명이 있는데 이분들 이제 컨디션을 확인하는 거죠. 이분 한국어 능력이라든가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더 확인을 해서 대표님 뭐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 부족합니다. B라는 또 이제 뭐 어떤 외국인은 뭔가를 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관리를 해서 그 외국인이 K포인트 274라는 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저희 행정사들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외국인들 변경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도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포인트 전에 27 이제 E9으로 해서 신규 들어올 때 기업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이런 자료들 저희 준비를 해서 저희가 출입국 사무소 이제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대리인으로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담당자한테 서류를 접수를 해서 인터뷰를 하고 관련된 자료를 설명을 해서 가는 절차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취업 가능 체류 코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C34라는 거는 시장조사라든가 연락사무소라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기로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런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4는 우리가 재외동포한테 주는 비자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이분들도 다시 끌어안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비자가 F4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F4 비자를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한국 국적의 대한민국 사람과 동일한 자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F4 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일본, 뭐 중국이라는 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록 이분들이 그 나라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이제 F4 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 대화도 되고 우리나라 문화도 어느 정도 알고 해서 외국에서 취업이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면은 이제 좋은 비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H2는 특례 고용 허가라고 해서 이제 단순 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E7하고 좀 다른데 이건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데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E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체에서 하시는 이제 비전문 단순 노무 같은 걸 하시는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E7은 전문 직종.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의 프로그래머, 컴퓨터 전문가들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나라의 모 대기업에 제가 비자를 업무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업무라든가 아니면 모 제약회사의 미국의 FDA 심사위원이라든가 전문 직종 이런 분들을 이제 연봉이 굉장히 몇 억대 되시는 분들 오시는 게 이제 E7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문 인력도 있고요. E7은 준 전문 인력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요리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여러 직종, 뭐 모델도 있으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직종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E7 비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어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례 고용 허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 국적 동포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이제 받은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2 해서 하시고 이분들이 H2를 받아서 그 다음에 F4로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례 고용 허가 보시면 이제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그다음에 어업, 농축업 이런 데서 일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셔야 되고 특례 고용 확인서도 발급받아야 되고 근로계약 체결을 하고 근로개시 신고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충 이렇게 이제 흐름만 보고요. 그래서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서로 이제 제출을 하시고 근로개시 신고를 하시고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외국인 고용 허가 절차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아까 이제 E9이죠. E9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어떤 고용 허가서를 신청하고요. 고용 허가서를 발급받고 그런 다음에 근로계획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출입국 사무소 가서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하시고 사증을 받고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입국을 해서 취업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에 배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국인 구인 노력 이제 14일 이내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격이 이렇게 되시고요. 네. 근로계약 체결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를 해놨는데 일반 고용허가, 특례 고용허가 앞서서 다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표를 다 일일이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E7 아까 다 말씀드렸고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따라서 수많은 68개 직종, 주문 8개 직종, 그다음에 숙련 기능 직종이 이제 9개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종에 관련해서 이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런 특별 조건들도 있는데요. 보통 많이 오시는 부분들은 이제 그 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1년 이상 해당 경력이 있으신 분, 이제 두 번째 있으시죠.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많이 이제 하시긴 하는데 주로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1년 이상 경력을 갖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서류가 좀 복잡한 서류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제도가 좀 여러 가지 복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입국 관련된 일의 제도가 매년 이제 변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수시로 법무부 이제 출입국 관련 이제 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하이코리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관련된 모든 출입국에 관한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저희도 이제 컨설팅을 할 때 뭔가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보고 저희는 또 이제 출입국 전문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이코리안 데를 들어가 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서 비자 신청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코리아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자 코드를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외국에 계신 분들을 데려올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해서 출입국 사무소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비자 포탈이라는 것도 있다. 거기다 들어가서 비자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다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서 이제 이 정도 흐름만 아시게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게 되면 더 자세한 어떤 비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일전에 그 판교 쪽에 IT 관련된 회사에 해외에 있는 전문 인력을 이제 채용하기 위해서 많은 업무를 좀 보셨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건설이나 제조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많이 받지만 이제 실제로 외국에 있는 어떤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어떤 초청 절차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이제
E7이라는 비자 코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T 전문 관련된 직종을 뭐 채용한다든가, 네. 영화 산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뭐 기술이 필요해서 뭐 한다든가, 아니면 제약회사에서 FDA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어떤 심사위원들을 뭐 한다든가, 이런 어떤 고급 인력들을 채용을 할 때 E7 비자라는 걸 하는데요. 네. 보통 저희 행정사들이 진행을 할 때는요,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에서 저희한테 이제 레주메, 이제 이력서를 이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이력서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 메일로 이제 그 내용을 작성을 해서 그분하고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서류를 다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그분들의 학력에 관한 부분들, 대학이라든가 뭐 석사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경력에 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서류들이 굉장히 좀 잘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나라에서 이제 아포스틸을 받아서, 아포스틸이라고 해서, 아포스틸가 뭐냐면 문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포스틸가 가입이 안 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2번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외교부에서 문서에다가 이제 도장을 찍는 그런 이제 절차를 하나 또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문서를 가지고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또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네. 좀 번잡하기 때문에 아포스틸을 하게 되게 되면 그 나라에서만 아포스틸 도장을 받게 되면 그 문서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진정성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이력서라든가 경력증명서에 대해서 아포스틸 받은 서류가 다 오면 저희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에서 또 회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다 저희가 추려가지고 고용계획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출입국 사무소에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출입국에서 그걸 또 심사를 합니다. 네. 서류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 행정사들한테 그 허가 통지가 날라옵니다. 허가 통지에는 사증 번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번호를 저희가 또 외국인한테 알려줍니다. 알려주시면 이분은 그 번호를 받아서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에 가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현 행정사님과 함께 요즘에 참 산업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인구 감소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다민족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가야 되지 하더라고요. 않을까? 이민사회가 가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다른 어떤 채용 문화, 채용에 대한 어떤 절차를 알고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소기업의 많은 대표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인력에 대한 소싱을 이제 행정사님을 통해서 정확히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행정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한번 더 초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슈 브리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